안녕하세요. 읽고 찍고의 나연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같이 보겠습니다. 지리의 힘, 이런 책입니다. 이전에 총균세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.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총균세, 환경 네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. 환경은 지리와 기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오늘 본 책은 지리의 힘인데 그 환경에서 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. 또 그 지리 가운데서 10편 정도를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중국 편에 대해서, 중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. 중국을 제목을 잡기를 4,000년 만에 대륙의 나라에서 해양 강국을 꿈꾸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4,000년 동안 그 내륙의 그 평화를 다 정복하고 그 내륙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눈놀리 바다로 돌리는 거죠. 중국은 첫 번째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, 지리적으로 보호를 잘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. 미국이나 유럽 이런 것도 지리적으로 보호를 잘 받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강국이 됩니다. 중국 또한 그렇습니다. 동서남북 이렇게 보면은 동쪽이나 이런 쪽은 바닷가, 또 남쪽도 약간 바닷가죠. 이런 바닷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. 몽골과 중국 사이에 고비 사막이 있어서 몽골의 그 침략을 막아주고, 또 북서쪽은 신장 지역이 있습니다. 8개국들 러시아나 뭐 파키스탄, 인도 이런 것과 연접한 그런 지역인데 8개 그 나라와 연접한 그 신장 지역이 있어서 중국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서쪽에서는 티벳이 있죠. 티벳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서 그 인도의 침략을 막아주는 곳이 티벳 지역이다.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이 동서남북 산맥이나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그 침략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륙에서 농사 지으면서 한 10억이나 되는 사람이 평원에서 이렇게 먹고 살죠. 또 쌀이나 이렇게 콩농사 이모작이 가능해서 수확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. 인구가 늘어나고 또 뭐 기술자들에게 전문가들이 생기고 문명이 발달하죠. 사피엔스나 총균세에서도 그것을 얘기하죠.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량이 많아지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문명의 발달을 가져옵니다. 중국 역시 그 발자취를 따라갔던 것입니다. 그래 이런 여러 지역 가운데서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신장 지역입니다. 이 지역은 8개 나라와 접해 있습니다. 러시아, 뭐 파키스탄, 인도, 키르기즈스탄, 뭐 이런 나라들과 이렇게 연접해 있어서 신장 지역이 그것을 막아줍니다. 또 거기에서 이렇게 유전도 나서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죠. 또 핵무기 실험하는 것도 이곳 신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신장을 놓치기 싫은 거죠. 신장을 잡고 있어야지 자국의 안정이 되는 거죠. 이곳에서는 때때로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. 다툼들이 많은데 때로 이제 중국에 이렇게 반역을 꾀하기도 하죠. 그런 가운데 중국이 무자비하게 그 사람들 탄압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돈을 쏟아붓거나 아니면 한족을 이동시켜서 그 신장을 자기의 이 나라 로 삼습니다. 독립을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은 중국의 그 힘 때문에 신장의 독립을 하지 못하죠. 그런 곳이 신장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의 지역이 티벳 지역입니다. 티벳 지역은 뭐 영화로도 나와 있죠. 뭐 티벳에서의 7일인가요? 그런 영화를 기억하는데 약간 이렇게 신비스러운 그런 땅 중에 하나죠. 티벳은 인도와 연접해 있고 또 티벳과 연관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인도가 중국을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땅이 티벳입니다. 중국은 이 티벳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썼고 왜냐하면 티벳이 수원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황해나 양쯔강이나 메콩강 이 근원지가 티벳이기 때문에 급수탑 어떤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중심초기 때문에 중국이 티벳을 놓지를 않습니다. 다른 나라들은 그 티벳의 인권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지만은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으로 티벳을 삼고 있습니다. 또 2006년도에 후진타오가 철도를 건설해서 내륙에서 그쪽으로 4번씩 왕복할 수 있도록 물자들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에게 생활 발전케 하고 또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또 티벳에서 맞는 것도 내륙으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후진타오가 만들었습니다.
그래 이런 신장이나 티벳 이런 것들은 중국이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것이죠. 또 한 군데가 바닷가입니다. 동쪽하고 남쪽 이 지역들, 이 지역들을 중국이 장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. 동중국해, 남중국해죠. 여기는 뭐 이렇게 작은 섬들도 뭐 한 200여 개 있고 가스전도 발견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곳에 작은 섬들을 땅을 이렇게 뭐 개척한다든지 개간해서 비행기 활주로도 만들고 군사들도 이렇게 주둔시키고 여러모로 이것이 우리 땅이다.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뭔가 자기네 사람들이 있고 자기네가 뭔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땅이다라는 그런 표시를 계속해서 중국이 해놓고 있습니다. 이런 관계에서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하고도 부딪히는 모습도 있죠. 지금은 이렇게 미국이 뭐 일본이나 대만 이쪽에 항공모함들이 다니기도 하는데 어느 날 불 속에 중국의 자물쇠함이 그 미국 함정 앞에 떡 나타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이 항의했는데 중국이 태연스럽게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우리나라 앞바다인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런 식으로 대꾸를 합니다. 점차적으로 바다에서의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는 중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여하튼 간에 중국은 천연적인 그 지리가 중국을 보호해주고 있고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신장, 티벳, 바다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. 우리가 너희를 먹여 살릴 테니 너희는 우리 따라와라. 서로 계약을 맺고서 그것을 이행하고자 애를 쓰는 중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뭐 하루에도 500여 건 시위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먹거리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한다면 이런 폭동이 중국을 이렇게 삼킬 수도 있겠죠. 좀 과장한 그런 말이겠지만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 수십억의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릴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이 전략적 요충지들이나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꽉 붙잡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. 어느 나라든지 먹거리를 해결한 것이 제일 정치의 우선이겠죠. 오늘도 이렇게 중국편 4,000년 만에 해양 강국으로 들어선 중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읽고 찍고의 나전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